여러분, 만약 1년 전 오늘로 돌아가 1000만 원을 어딘가에 딱 묻어둬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아냐? 혹은 미국 주식이 답이지? 라고 하실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지나간 2025년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비껴갔습니다. 누군가는 자산이 2배 가까이 불어나는 기적을 맛봤고, 누군가는 사상 최고가에 취해 있다가 뼈아픈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2025년 도대체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어떤 마법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팩트 기반의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2025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자산 탑5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2026년 당신의 투자 지도가 바뀔 겁니다. 자, 그럼 5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5위는 정말 의외의 주인공입니다. 5위, 천국에서 지옥으로 비트코인.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5위라고? 네, 맞습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죠. 사상 최고가인 12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비트코인 2억 가자는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ETF가 안착하면 끝없이 오를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규제의 불확실성과 투기적 수요의 이탈이 겹치며 연말로 갈수록 가파르게 꼬꾸라졌습니다. 11월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채굴 금지령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12월 말 약 8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고점 대비 32% 폭락한 겁니다. 결국 2025년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탑5의 턱걸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핵심은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투기적 자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관 투자가 늘어났다고 해도 규제 리스크와 시장 심리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역시 변동성이 큰 자산은 고점에서 잡으면 위험하다는 교훈을 뼈아프게 남긴 해였습니다. 다음은 4위를 알아볼까요? 4위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산입니다. 4위, 지루함이 주는 승리, 미국 채권. 4위는 놀랍게도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미국 채권입니다. 블룸버그 미국 종합채권지수 기준으로 연간 7.3%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주식시장은 여러 차례 급락을 경험했습니다. 3월에는 은행 위기 우려로 10% 가까이 빠졌고, 8월에는 연준 정책 불확실성으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채권이 2025년에 좋은 성과를 냈을까요? 첫째, 금리 인하입니다. 미국 연준은 2025년 동안 3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9월 0.5%포인트, 11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미 발행된 채권의 고정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 되기 때문이죠. 둘째, 안전자산 수요 증가입니다. 2025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동 긴장 고조,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로 몰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투자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은 채권 투자자들에게 보상받는 해였다.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었다. 채권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모든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는 안정판이 필요합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이 당신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주식이나 코인에 비하면 참 재미없는 자산이죠. 하지만 2025년 채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채권 가격이 힘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고작 7%?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2025년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원금을 든든히 지키면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챙겨줬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채권은 투자자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3위는 우리가 예상한 그 자산입니다. 3위, 형보다 나은 아우드, S&P 500. 자, 이제 3위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근본이라 불리는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연간 약 16에서 18%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데요. 네, 맞습니다. 2024년 S&P 500이 24%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입니다. 하지만 2025년은 결코 쉬운 해가 아니었습니다. 연초부터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에 시달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여파,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 경기 침체 우려, 특히 3월 한 달간 S&P 500은 8.7%나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빅테크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연간 125% 상승했습니다.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허는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AI 혁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2026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75% 상승했습니다. 메타는 AI 광고 타겟팅 기술로 실적을 폭발시키며 88% 올랐습니다. 하지만 S&P 500의 문제는 바로 이 집중입니다. 500개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지수의 32%를 차지합니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5개 기업만으로 25%입니다. 다시 말해 S&P 500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빅테크 5개 기업의 25%를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S&P 500의 집중도는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만약 빅테크가 흔들리면 전체 지수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3위에 오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이고 미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AI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도 S&P 500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자, 이제 단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1위와 2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두 자산은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60%에서 7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위, 불신의 시대, 진짜 주인, 국제금. 2위는 바로 금입니다. 누가 요즘 시대에 금을 사냐고요? 2025년엔 금이 영웅이었습니다. 연간 64% 상승. 1979년 이후 46년 만에 최고 수익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고 달러 가치가 9%나 떨어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믿을 건 금밖에 없다며 달려들었죠. 왜 금이 이렇게 폭등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금의 매력이 떨어지죠.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금의 기회비용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폭발합니다. 2025년 연준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자 금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발표 후 한 달간 금은 12% 올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달러 약세입니다. 2025년 미국 달러 지수 DXY는 연간 약 9% 하락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 가격은 오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금을 사는데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2025년 3분기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약 980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폴란드 중앙은행은 2025년 67.1톤을 매입하며 가장 공격적인 구매자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도 11월부터 6개월 만에 금 매입을 재개했습니다. 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을 사 모을까요? JP모건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 나타샤 카네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앙은행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금은 어떤 국가의 통화도 아니며 인쇄할 수 없는 유일한 진짜 자산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2025년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에서 금의 비중이 미국 국채를 넘어섰습니다. 199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달러 패권의 시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2025년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졌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12월 24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해상 봉쇄를 선언하자 금 가격은 단 하루 만에 40달러 급등했습니다. 금은 여전히 공포의 온도계입니다. 세계가 불안할수록 금은 빛을 발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ETF 유입입니다. 2025년 3분기에만 금 ETF로 26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금을 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금은 금은흥왕은행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월드 골드 카운슬은 2026년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JP모건은 더 강세입니다. 2027년 말까지 5,400달러를 예상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를 금으로 보유하라.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할 때 금이 당신을 구할 것이다. 2025년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 금은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금 ETF를 들고 있던 분들에겐 2025년은 그야말로 황금빛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최고의 투자 자산 1위를 공개합니다. 1위, 기적의 부활, 대한민국 코스피. 대망의 1위, 2025년 최고의 수익률 자산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팩트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코스피는
2,3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에는 4,001억 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무려 70%를 상회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한국 주식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률이라는 사실입니다. 1위는 1987년 93%, 2위는 1999년 닷컴 버블 시기 83%, 그리고 3위가 2025년 75.6%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의 주식 시장은 어땠을까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TA125 지수 52.5%, 홍콩 항생 지수 27.8%, 일본 니케이 25 26.7%, 미국 나스닥 22.2%.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수익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실감이 나시나요? 하지만 1월 1일에 이것을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2600에서 2800 정도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AI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128%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175%나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는 2025년 글로벌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엔비디아 H200, H200, AI 칩에 들어가는 HBM 배부분을 SK하이닉스가 공급합니다. 점유율 약 60%입니다. 2025년 3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0%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뒤늦게 HBM 시장에 진입하며 4분기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40억 달러에서 2027년 1200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평가입니다. 2024년 말 코스피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약 9배였습니다. 같은 시기 S&P 500은 22배, 나스닥은 35배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 대비 60% 이상 저렴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것을 버핏 지표처럼 봤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성장성 있는 시장이었던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입니다. 2025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순매수 규모가 약 42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3분기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했습니다. 한 달에 10조 원 이상씩 사들였죠.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스트리트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한국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골맨색스는 2025년 4월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몰건 스탠리도 9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에게 주주 환원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배당을 전년 대비 50% 인상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5조 원 규모로 발표했죠. 현대차그룹도 지주회사 전환을 발표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투명한 지배구조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를 개선하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26년에도 코스피가 이렇게 오를 거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저평가된 자산을 찾으세요. 한국 주식은 저렴했고 성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5% 올랐습니다. 둘째, 메가 트렌드를 놓치지 마세요. AI 반도체는 2025년의 메가 트렌드였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탄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셋째, 안전자산을 잊지 마세요. 금은 64% 올랐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금은 여전히 최고의 보험이었습니다. 넷째,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스피는 3월에 12% 하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팔았죠. 하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75% 수익을 얻었습니다. 다섯째, 분산 투자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주식 50%, 금 30%, 채권 20%로 분산했다면 주식 50%에서 37.8% 수익, 금 30%에서 19.2% 수익, 채권 20%에서 1.5% 수익, 합계 약 58.5% 수익입니다. 그럼 2026년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금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JP모건은 온스당 4,000달러, 월드 골드 카운셀은 5,000달러를 예상합니다. 한국 주식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2025년 같은 폭등은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10에서 15% 상승이 현실적입니다. 미국 주식은 여전히 견조할 것입니다. AI 혁명은 계속되고 빅테크는 여전히 강합니다. 채권은 안정적인 5에서 7% 수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더 큰 상승을 예상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투기를 즐긴다면 소액으로 도전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2025년 1월 1일에 시작한 사람과 12월 31일에 후회만 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머리가 아닌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3개월간 2025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반드시 주목해야 할 투자 테마 10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결정에 따른 모든 손익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투자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